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항암 환자의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지난 회에서는 아침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 운동을 하시고 나서 병원을 가시죠? 병원은 한 몇 시쯤 가시나요? 병원은 11시에 제가 방사선 치료가 예약이 되어 있어요. 매일. 아, 매일요? 네, 그래서 매일 가야 되는 거고. 네. 제가 지난번에 오전 운동 한 다음에 우리 팟캐스트를 녹음한다 이 얘기까지도 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이게 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습니다. 뇌 수술만 안 했어도. 저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팟캐스트 녹음을 하시죠, 운동하고 나서. 네. 그리고 오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병원 가기 전에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좀 여유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일도 좀 하고요. 그때 이메일도 체크하고 저희 업무용 메일도 체크하고 그분에 글 올릴 거 있으면 올리고 그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살피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시간 정도 일을 하신 다음에 병원으로 가시죠. 네. 병원이 다행히 좀 가깝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네. 공교롭게도 이게 참 재밌는 게 저희가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사를 제가 하진 않았고요. 저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장맥주님이 혼자서 집을 이사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공교롭게 저희가 이제 원래는 관악 구로 쪽에 살다가 이제 잠실 쪽으로, 그러니까 저의 병과 전혀 무관하게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이사였는데 제가 그냥 그 이사를 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 내내 입원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제가 그 이사를 주관해가지고 짐 쌀 건 싸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 이삿짐 센터와의 연락이라든지 청소업체와의 연락 같은 것도 제가 전담했을 텐데 그 부분을 다 장맥주님께 맡겨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를 대충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집안이 정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도 천천히 조금씩 필요한 것들만 찾아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죠. 근데 하나 다행인 건 이제 저희가 방사선 치료나 의사 선생님 상담을 하러 가는 그 병원이 지금 집에서 가깝다는 점인데요. 그럼 한 10시 조금 넘어서 나가시죠? 네, 10시 5분, 10시 10분 정도에 택시를 타고 갑니다. 네. 가깝기 때문에 택시비가 좀 적게 나와서 부담이 없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제 막 대중교통에 휩쓸려서 그렇게 가긴 좀 피곤하기도 해서 그냥 왔다 갔다는 택시를 이용해서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병원 도착하면은 바로 그 방사선 치료실로 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사선 치료라는 게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사선 치료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돋보기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네. 우리 초등학교 때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 돋보기로 빛을 모아가지고 개미 괴롭히고 종이 태우고 그랬잖아요. 개미도 괴롭히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천벌을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 근데 그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방사선들을 좀 모아서 그 부위에 환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병이 있는 부위에 쪼아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개미를 괴롭혔던 것처럼 네. 빛의 힘을 모아라, 원기호. 그래서 그런 원리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네. 방사선 치료 자체는, 방사선기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걸요, 이미? 굉장히 하얗게 돼가지고 어떤 통 안에 사람이 막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런 이상한 통. 네. 그거고요. 그렇게 생겼고, 치료 자체는 고통도 없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니까 편해요. 네. 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거든요. 네. 특수 저만을 위해 제작된 마스크예요. 저의 얼굴 굴곡을 따라서 제작했어요. 근데 그 마스크가 어떻게 생겼냐면 플라스틱 마스크인데 네.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얼굴에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부착하고 나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네. 치료가 끝나면 얼굴 상태가 그 마스크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 얼굴이지만 보면 좀 징그러워요. 약간 무슨 비늘 무늬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얼굴 자국에 남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 편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리나요?
치료가 제 생각엔 처음에는 1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15분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 방사선 치료하고 관계없이 또 약도, 항암제도 드시는 거죠? 네, 항암제, 그러니까 제가 저의 받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지금 방사선 종양학과와 뇌신경학과의 협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과에서 말하자면 힘을 합쳐서 제 종양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해주시는데요. 네. 뇌신경학과에서 처방전을 써준 항암제 테모달이라고 하는 것을 또 먹고 있습니다. 이 테모달은 어떤 효과를 주냐면요. 네. 우리 몸에서 새롭게 무언가 막 생겨나는 세포들을 죽이려고 한대요. 네. 종양이 새롭게 생겨났는데 이 종양이 자라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함인데 이 약이 그 종양만 쏙쏙 골라서 이렇게 파괴를 시키면 참 좋을 텐데 약도 뭐 한계가 있으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세포들을 다 파괴해요. 공격하고. 네. 근데 저도 이번에 항암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새롭게 막 생겨나는 세포들이 뭐냐면 머리카락, 손발톱, 네. 입안의 상피세포 네. 뭐 이런 것들이 피부 각질 이런 거가 굉장히 빠르게 태어나고 죽고 그런대요. 네. 그러니까 항암제가 이런 우리 몸에 이런 것들도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나중에 항암 부작용 관련해가지고 또 저희가 한 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럼 의사 선생님도 매일 만나시나요? 의사 선생님은 아니고 그 방사선 치료사님은 매일 만나죠. 항상 아, 만나요. 그래서 네. 예, 안내도 해주시고 그 세팅을 기계 세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 방사선학과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협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은 뭐 얼마 간격으로 만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여태까지 많이 뵙진 못했어요. 네. 왜냐면 치료한 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뭐 그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시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오시면은 뭐 얼추 점심때가 되네요. 식사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는 처음에는 병원 식당에서 했어요. 네. 병원 식당에서 그 메뉴도 그냥 뭐 그럭저럭 먹을만 하고 가격도 바깥에 있는 식당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편리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병원 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다가 네.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까요? 뭐냐면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먹고 있으면 다 먹을 때쯤 되면 네. 기다리시던 손님이 자리를 못 찾으시고 다 드셨나요? 하고 물어보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 좀 서서 도떼기 계속 시장.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이 조금 불편해서 그냥 꼭 병원에서 먹어야 될까? 밖에 나가서 먹어보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병원 인근의 식당을 찾아봤더니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좀 병행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집 댁으로 바로 돌아오시나요? 네. 보통 택시를 잡아 타고 바로 집으로 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는 책을 읽기도 하고요. 밀린 책을 읽기도 하고 또 메일 체크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주 건강하고 알찬 하루를 보내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진 않고요. 저도 되게 쓰잘데기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네. 그냥 멍하니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후에 장맥주님이랑 미팅을 2번 하신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네, 이제 저희가 계획한 게 이제 막연하게 있으면 시간은 잘 흘러가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닥칠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준비되어 있는 게 준비 안 된 것보단 훨씬 나으니까 좀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미팅을 2번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미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저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재산이 됐든 무엇이 됐든 금융 관련돼서든 어떤 저의 의지를 알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시간이 있고요. 세션이라고 할까요? 2번째 세션은 금융 관련된 거예요. 지금은 제가 금융 일을 다 하고 있지만 만약에 기운이 딸려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누군가가 금음을 좀 대신해주면 좋겠는데 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장맥주님이
뽑히셨어요. 기분이 아주 좋으시죠?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 관련된 인수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세션은 연속해서 바로 하시나요? 아니요, 연속해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제가요. 네. 네. 주로 말을 제가 하거든요. 네. 장맥주님 주로 듣는 역할이니까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네. 그래서 연속해서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세션도 말이 거창해서 세션이지 한 번 하면 뭐 한 30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후에 이제 일을 하시고 30분씩 두 번 장맥주님한테 한 번은 뭐 이제 남은 시간들 어떻게 보낼지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이야기하고 또 한 번은 이제 뭐 금융 뭐 운영법 뭐 이런 거 인수인계를 해주시고요. 그럼 저녁 시간이 이제 얼추 되겠습니다. 저녁은 뭐 밖에서 드시나요? 밖에서 먹기도 하고 집에서 먹기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키고 대중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달리 저녁 식사를 해결하죠. 저녁에 또 운동을 하십니까? 네, 저녁에 제가 운동을 두 번 하는데요. 오전 운동, 저녁 운동. 그래서 네. 저녁 운동도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동네 걷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운동을 하루에 두 번씩 해야 되나요? 그리고 식사도 너무 잘 챙겨 드시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죠. 네. 암 관련돼서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두 가지. 네. 운동과 영양. 네. 그 두 가지는 놓치지 않으려고요. 저녁 운동은 그러면은 산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책 코스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산책 코스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유수지 공원, 또 탄천이라고 가깝거든요. 네. 탄천을 걷고, 탄천 다리를 걷기도 하고, 탄천 1교, 탄천 2교, 이런 곳을 걷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먼데 나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오래 못 하시잖아요. 저희가 네. 팟캐스트가 뭐 10분짜리인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네. 세션도 30분 하시면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말을 더 못 하시고 그래서 24시간 장맥주님이랑 붙어 있는 셈인데 네. 계속 장맥주님이랑 밥 먹고 장맥주님이랑 이야기하고 좀 지겹지 않으세요? 가끔은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도 있어요. 아, 원래도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했거든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다 나가고 청소년 시절에도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때 네. 느껴지는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하는 그 느낌. 그게 가끔 그리울 때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맥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고 또 예전처럼 병에 걸리기 전처럼 저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공주 대접을 받으니까 오 괜찮은데? 뭐 혹시 무슨 뭐 야한 사진 같은 거 봐야 돼가지고 혼자 있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가가지고 뭐 만화책 같은 거 좀 읽고 오고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잠자리에는 언제 드십니까? 잠자리는 9시 넘으면 잘 준비를 하고 아무리 늦어도 이제 10시 정도에는 자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 아침에 이제 일찍 5시 반쯤 일어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저녁 때 뭐 9시 반이면 엄청 졸리시겠어요? 저녁 밥을 먹고 난 다음부터 맥을 못 춥니다. 아,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뭐 생각을 정교하게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제가 뭐 아주 새벽이라고 에너지가 쌩쌩 넘치겠냐마는 특히 오후 시간에는 더 그래가지고 오후에는 뭐 대단한 거 못 하고요. 그냥 그때 TV 보고 그냥 소일거리 같은 거 하고 뭐 좀 정리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항암제 부작용 때문인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인지 알 수가 없는 거군요. 네, 아마 양쪽 다겠죠. 네. 네. 지금도 피곤하신가요? 갑자기 그 피로가 몰려오네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